요즘 중국에서 인기 있는 영상 콘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무시하는 외국인 참교육하기인데요. 중국인들에게 깔보거나 화내는 외국인에 대항하는 용감한 중국인들을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거부하는 중국을 겨냥하듯 보란듯이 중국어로 후쿠시마 산이라고 쓴 일본 식당을 경찰에 신고하는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 중국인을 도발하는 백인에게 주먹을 날려서 쓰러뜨리는 무술가까지 네티즌들은 외국인을 참교육하는 모습에 사이다를 느끼며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인공 상하이 이모 또한 외국인 참교육 콘텐츠로 어그로를 끌 생각이었는데요. 상하이 이모의 타켓은 바로 한국인 참교육.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한 가지 반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유튜버 상하이 이모는 500만 명이 넘는 팬을 가진 인기 인플루언서로 중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업로드하며 많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인터넷 스타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녀는 제주도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말하며 불쾌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영상의 일부를 함께 보시죠. 家人们，我在韩国济州岛被狠狠的羞辱了。事情是这样子啊，就在刚刚嘛，我们就看到有一家卖韩国饰品的店，然后我们三个就很兴冲冲的冲进去看。结果我在买单的时候，我一抬头看到墙上这么大一张纸，上面用中文而且只用中文写着“内有监控，请勿偷窃”。我火一下子上来了，我想说这里是外国啊，而且你只用中文写，而且写的还是不要偷窃，你几个意思啊你？但是咱们没有立马撒泼，因为咱们想的就是只要出国了，咱们就是代表着中国人嘛，所以咱们得有素质。于是阿拉就很不卑不亢的问了个店员。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没想到那个店员也是个中国人啊！我一下子火更大了，我就问他，你为什么只用中文写这个东西？而且你自己也是中国人，你不觉得侮辱性极强，很不适合吗？结果咱们万万没想到，那个店员的一番话把我讲的无话可说。就是外国团嘛，年纪大的团客，就是他们有的会拿，那个很多看到。是吧？都是中国人吗？以前真的啊都是团客。然后我们就是有朋友是开旅行社的嘛，因为那个是自助咖啡店嘛，可以在那边吃，随便你吃多少。但是我们中国就是也不是说我们国内的不好啊，但是那个阿姨全部拿走，连卫生纸都拿走，然后那个自助咖啡店都关门，然后对中国客人一点点限制。就你们能懂我当时听完他讲完之后，我心里的那个羞愧感吗？ 상하이 이모는 점원의 정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점원은 놀랍게도 같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어로 훔쳐가지 말라는 말이 붙여진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 중국인 점원은 같은 나라의 여행객들이 진상짓을 하는 걸 본인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상하이 이모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讲完之后，我心里的那个羞愧感嘛，我真的觉得很丢脸，而且我没有想到，原来这份丢脸是我们自己人带给自己的。虽然我知道确实真的有很多地方对华人是无差别歧视的，就碰到那种人，我绝对第一个上去干他。但是今天这个事情，我真的觉得，几颗老鼠屎坏了一锅汤。 실제로도 영상이 올라온 SNS 플랫폼 더우인의 댓글을 보면 제주도의 귀금속 가게에는 이런 종이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중국어 경고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다는 건 정말 억울하게 중국인이 차별받고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진상짓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실제 2016년 일본에서는 황당한 도난 사건이 발견했는데 바로 호텔에 있던 워슈렛을 훔친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슈렛은 우리가 흔히 쓰는 비데의 일본식 표현을 말하는데요. 일본 관광 투어에 참가한 30대 중국인 부부가 나고야시에 숙박했을 때 캐리어에 비데를 넣어 무단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호텔 측은 황당해했지만 중국인 부부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자 절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도둑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비데를 훔쳤다는 도둑의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하러 온 중국인들의 추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주도 용담동 소재의 한 무인 카페에서 중국인 관광객 40명이 다녀간 뒤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해당 카페는 종업원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손님이 직접 차를 타 마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받는 카페였습니다.
종업원이 없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양심 있게 돈을 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무인 카페를 연 사장은 하필 중국인이라는 거대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비양심적인 중국인들은 몇십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쓰는 돈은 황당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40명이 다녀갔는데 단돈 7,000원만 넣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있는 어마어마한 종이컵 양을 보면 절대 7,000원어치만 마셨을 리가 없었죠. 이렇듯 중국인들은 어떤 나라를 가든 진상짓을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선에 대해 중국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상하이 이모의 영상을 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모욕적이야.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동안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전염병이 도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실제로 내 친구가 전염병이 돌 때 한 달 넘게 유럽에 갔었는걸. 돈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코로나 때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에 나갔는데. 통계를 봐. 그런데 사실 중국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우리 매장에도 한국인과 일본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야겠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말이야. 일본어와 한국어로만 적어놓는 건 어때? 그러니까 누가 한국 가라고 등 떠밀었니? 여행 안 가면 저런 일도 안 일어날 텐데 가지를 말던가. 차별받을 거 알면서 굳이 왜 가는데? 뛰어난 성형외과 때문이지. 많은 중국인, 특히 노인들이 싸거나 공짜인 것에 집착하는 건 사실이야.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 중에서도 저런 사람을 자주 만나. 운남성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민박집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보이차, 과일, 사탕 등을 가져다 주셨어. 민박집에 묵지 않는 사람들도 잠시 들어와 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주머니들이 이게 맛있다는 둥 저게 맛있다는 둥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사장 아주머니가 준 음식들을 모두 가방에 담으려고 아우성이었어. 예전에 크루즈를 타러 간 적 있는데 외국인도 많았었어. 선상의 무료 뷔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줌마들이 음식을 집는데 엄청나게 열중했지. 제공된 소고기와 새우가 순식간에 매진되었어. 결국 우리는 원하는 음식을 얻을 수 없었고 외국인들은 고개를 저었어. 몇몇 이모, 삼촌들이 같은 중국인들조차 짜증이 나게 하는 건 엄연히 사실이야. 이런 일은 한국 관광객들이 저지르는 거야. 이건 내가 호주에 여행하면서 실제로 겪은 일인걸. 많은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오해해. 맞아. 예전에 스위스에서 한인 아주머니를 만나는데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허세 부리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나도 케언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걸. 난 점원의 말을 믿어. 문 앞에 밤새 화분을 놔두면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든 아주머니들이야. 내가 옷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보통 옷을 훔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모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중장년층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 사소한 절도를 밥 먹듯이 하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인간의 본성이니 굳이 꼬리표를 달 필요가 없어. 태국 화장실에서 중국어로 사진과 함께 세면대에서 발을 씻지 마세요라고 적힌 걸 본 적 있어. 실화야. 10년 전 여행사 비행기로 태국의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뷔페에서 새우를 집는데 무슨 평생 새우를 먹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접시가 높이 쌓여 있더라고. 이미지가 안 좋을 만해. 아시아인이라고 다 중국인은 아닌데 고의로 우리나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1분 36초 부분에서 당신이 말하는 사투리가 장수성 사투리, 상하이어와 비슷해요. 앞으로 30년, 40년은 기다려야 해. 지금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50년대, 60년대 이모와 삼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었어.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수준이 낮으면 원래 소소한 이득을 좋아하게 돼. 지금은 중국의 상황이 훨씬 좋아졌고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중국인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어. 이렇듯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줬는데요. 재밌는 점은 한국에 대한 적대심뿐만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가진 댓글들이 꽤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행을 왜 갔냐는 둥, 사투리를 쓴다고 트집을 잡는 둥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는 댓글을 보면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이 발끈하는 건 그들이 이 여성의 영상을 보고 찔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국인들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 굳이 제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다른 건 둘째 쳐도 지금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사회의 성숙도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학자들조차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을 40%라고 예측하고 있을 만큼 최악인 중국 젊은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그들에겐 부모 세대보다 더한 지옥도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부모 세대는 교육을 못 받고 풍족하게 자라지 못한 정도였으나 20대, 30대 중국 젊은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생존이 어려운 디스토피아에서는 도덕이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습니다. 과연 지금의 20대 중국 젊은이들이 굶주린 아귀가 되지 않고 현대 시민의 예의와 매너를 갖춘 품이 있는 중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